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현수 기자 나왔습니다. 자, 대통령 순방에 그야말로 빅데이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근데 형식적으로요, 이렇게 하루에 한국, 미국, 일본 정상들이 다 만나는 게 상당히 이례적이죠. 그렇죠. 한미일 정상이 양자, 이렇게 3자 연쇄적으로 회담을 갖는 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어 6년 7개월 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하루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미일 정상회의, 한일 정상회담까지 숨가쁜 외교 일정을 소화했죠. 특히 한미일이 프놈펜 성명을 발표했는데 3국이 이렇게 포괄적인 성명을 발표한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처음으로 발표한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좀 보고 싶은데 가장 의미가 있는 게 뭘까요? 이례적으로 이런 연쇄회동이 가능했던 것도, 그리고 3국의 공조의 핵심도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핵을 사용한다면 모든 가용 수단을 활용해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한다는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 공약을 재확인했고요.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3국이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을 통해서 일본에 전달되던 정보가 우리가 단체 대화방을 만드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된다는 취지입니다. 북한은 아직 공식 반응은 내놓진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미일이 뭉치는 것에 대해 중국이 상당히 견제를 하는 것 같던데요. 네, 한미일 공동성명에 북한을 넘어서 중국을 향한 메시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남중국해, 대만 등에서 중국의 위협적인 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동성명에 대만 해협의 평화, 안정유지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중국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 경제 안보 대화를 신설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 미국 백악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런 말도 했죠.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면 동북아 지역에서 미군 주둔 및 미국의 안보력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느냐 마느냐 고비에서 이 발언을 한 건 북한뿐 아니라 중국을 향해서도 역할을 하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이 동맹국들을 결속하는 데 혈안이지만 그건 한반도 긴장만 고조시킬 것이라며 아시아판 나토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시각 미국과 중국 정상이 마주 앉아 있을 텐데요. 상원 과반을 확보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면임에 성공한 시진핑 주석, 어떤 논의를 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한일 회담도 열렸습니다. 이제 2달 전에 뭐 약식 회담이냐 간담이냐 논란도 있었는데 이번엔 일본 언론들도 다 정상회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2달 만에 만난 한일 정상의 모습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자주 뵈서 기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ファイル会談できますと嬉しく思っています。 네, 한일 정상회담 결과로 강제징용 문제, 현안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자는 결론을 냈는데요. 2달 전 정상회담이 아니다, 간담회다라고 했던 일본 언론은 이번엔 정상회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수위가 높아진 북한 도발에 대한 위기감이 일본 태도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고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한일 관계 정상화의 촉매제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걸 이제 굴욕 외교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윤석열 정부가 조급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한미일 공동성명 내용 중에 북한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게 과거 일본 수출 규제로 문재인 정부가 중단한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을 되살린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 없이 정보 공유만 다시 부활시킨 만큼 퍼주기, 굴욕 외교라는 논리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 망가진 한일 간 외교를 정상화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자, 내일은 취임 후 처음으로 한중 또 정상회담도 열릴 것 같다니까요. 또 다른 빅데이가 될 것 같습니다. 아는 기자 이현수 기자와 살펴봤습니다.